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8년 동안 명절 때마다 반복되던 일, 허락을 구해야 친정에 갈 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작은 용기가 어떻게 가족의 규칙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숙은 올해도 달력의 빨간 날짜를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8년 차, 38배 나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것은 매년 달라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올해라고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시댁은 차로 2시간 거리였고 친정은 거기서 1시간을 더 달려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 전날 밤이면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차례가 몇 시에 끝나는지, 고속도로 정체가 언제부터 풀리는지, 7살 아이가 차 안에서 칭얼대지 않고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그 계산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거실에는 벌써부터 제수용품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제철 과일 상자, 명절 한과 세트,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선과 두부까지. 은숙은 현관에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장 씨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올해는 친척들 많이 올 거야. 음식도 넉넉히 해야지.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느 명절이든 처음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자를 씻고 부침 재료를 고르게 썰어놓고 국물 재료를 손질하는 것. 부엌에서 볼에 물을 받으면서 은숙은 어제 친정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올 것 같니? 그 한 문장이 하루 내내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답을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윤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은숙이 몇 번째 설거지를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은숙은 오랜 시간 끝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 씨의 침묵은 바로 그런 종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은숙은 남편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차례 끝나면 되도록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어. 친정 부모님도 기다리시잖아. 남편은 대답 없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소리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 텐데. 은숙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서운함은 언제나 며느리 쪽으로만 향하는 감정이었고 그것을 되받아치는 어떤 말도 결국 변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시간 안에 배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이불 속에서 알람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맞췄습니다. 할 일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친정문을 두드리겠다고 은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차례는 오전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방을 걷어내고 제수용품 상을 정리하는 동안 은숙은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국 냄비를 씻고 전 접시들을 차례로 닦아 선반에 올리고 나서야 행주로 손을 닦으며 시계를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일들이 다 끝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가방을 꺼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이 신발도 찾아서 문 앞에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서 하나의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비는 됐다. 이제 출발이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시간에 친정 문 앞에 서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출발할게요. 시어머니 장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부엌 선반을 정리하던 동작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벌써? 친척들 아직 다 안 갔잖아. 차가 막힐 것 같아서요. 명절 귀경길이 워낙 길어서요. 은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 신발장 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훈의 바지 주머니에 있나 싶어 거실을 둘러봤지만 남편은 친척들과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숙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차키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금고에 넣어놨다. 명절에 집안이 복잡하면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은숙의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 아래 무언가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차키를 금고에 넣었다는 것은 열쇠를 시어머니가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서요. 금고 좀 열어주시겠어요? 명절날 며느리가 이렇게 빨리 집 비우면 체면이 서겠니?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꾸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숙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집에서 그것은 변명이 되었습니다. 남편 재훈은 눈치를 읽으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자.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은숙을 가장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아도 이미 선은 넘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언제쯤 올 것 같니라는 물음이 다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 아직 답을 못했다는 것이 은숙의 가슴 안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현관 앞에 세워둔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신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오늘 내로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은숙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다시 꺼내고 식혜를 따르고 과일 접시를 돌리는 사이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명절 후반의 분위기는 어느새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오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웃음소리 사이로 은근한 말들이 조용히 섞여 들어왔습니다. 올케는 친정이 더 좋은가 보네. 시누이 현주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 그냥 하는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투였습니다. 그런 말이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은숙은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받아쳐도 손해, 넘어가도 손해였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더라. 친척 중 한 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 명이 한마디를 하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덧붙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은숙은 물을 따르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변명이 되고 침묵하면 인정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대화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잔에 물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사돈,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사정이 있어서요. 그 말은 친절한 어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오늘 늦겠다는 통보를 먼저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은숙이 먼저 해야 할 말을 시어머니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이제 은숙이 문자를 보내도 이미 한 발 늦은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친정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천천히 와라. 그 한 줄이 다른 어떤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원망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은숙은 그날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이야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숙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쟁반에 올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은숙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천천히 와라라는 말을 보낸 친정 어머니는 오늘도 딸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상을 늦추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쟁반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안에서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더 멀게 아무 상관없는 곳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은숙의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거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친척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도 먼저 재운 뒤 은숙은 부엌 불을 끄고 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출발한다. 그 결론을 다시 흔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흔들려 온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우는 침대 한쪽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설득하려 하지 말자. 그냥 말하자. 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가. 오후 안에 출발할 거야. 재훈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히 분위기 더 나빠진다. 이미 나빠졌어. 그 말은 조용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울먹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냥 가. 내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 다음에 더 오래 있으면 되잖아. 은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왔는지
새는 것조차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친정 부모님의 기다리는 얼굴이 조금씩 더 낡아져 있었습니다. 차키도 어머니가 갖고 계신데 내일 아침에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돼. 아침 일찍. 설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방 위에 아이 겉옷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할 때 바로 입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거실 건너편에서 시아버지 윤 씨가 듣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말소리가 들리는 동안 신문을 넘기던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숙의 얼굴을 오래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듣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윤 씨만이 아는 어떤 생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지하는 채 오늘 일어난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차키, 친척들의 말, 재훈의 대답, 친정어머니의 문자. 하나하나가 가라앉지 않고 가슴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자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 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이른 시각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비용 내역이었습니다. 접대비, 음식 재료비, 카드 사용 내역.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음식값까지 항목별로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번호를 돌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키가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지 못하도록 넣어둔 차키였습니다. 윤 씨는 차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방 건너편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 그리고 재훈의 침묵, 그리고 그 이전에 며칠 동안 은숙이 해온 일들. 그 모든 것이 차키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남은 명절 음식을 꺼내 데우고 시어머니가 국을 올리면서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아이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재훈은 자리에 앉으면서 은숙을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전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고 가라.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 식탁에 앉은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 윤 씨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식탁에 닿는 작은 소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먹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은숙은 차키를 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도 차키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키를 보고 나서 윤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차키 하나가 식탁 위에서 그 자리에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행동이 이미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차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차키가 닿았을 때 그제야 어깨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의 분위기는 한결 느슨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숙은 차키를 손에 쥔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차분하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부터 명절 일정은 정하자. 오전은 우리 집, 오후는 사돈댁이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잠시 잔을 들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 현주도 차 마시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윤 씨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가 붙잡으면 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라. 접대비까지. 시어머니 장 씨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윤 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차키 금고에 넣어둔 것도 알고 있다.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두 명은 시선을 돌렸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시하던 것이 바로 이 자리의 체면이었습니다. 그 체면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가계부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펼쳐진 가계부에는 명절 내내 쓴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접대비 항목이다. 누가 더 머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추가 비용을 낸다. 친척들은 가계부를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비, 친척 접대비, 추가 숙박비.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누구도 그 숫자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차키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했던 것들을 말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명절부터 이렇게 한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쪽이 손해보는 거다. 그 말은 명절 내내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했던 것들, 지켜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한 선으로 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남편이 한 말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화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명절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은숙도 다음 며느리도 그 다음 세대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납득. 신우이 현주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규칙 앞에서 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쪽 친척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먼 친척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죠. 그 한마디가 나오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낫겠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평하죠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화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말로 반박할 수도 없었고 행동으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남편이 세운 규칙을 아내가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이 세대에서, 이 가족 안에서 오래된 원칙이었습니다. 윤 씨는 가계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말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규칙은 세워졌고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끝나기 전에 집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규칙으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재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재훈은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발을 신고 누군가는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한 가족씩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습니다. 오후 출발이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친정에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산했던 시간표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가방을 들러 아이를 깨우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윤 씨는 금고에서 꺼낸 차키를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 이후 윤 씨가 직접 차키를 은숙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 차키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무겁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차키를 받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고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남편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재훈의 품에 안겨 졸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은숙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집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명절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숙은 뒷좌석에 아이를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외할머니 집 가? 응. 가자. 재훈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할까?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뒤로 멀어졌습니다. 은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미러로 아파트가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고 본선에 진입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작게 들렸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괜찮겠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응. 해 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 은숙은 휴대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히 와라.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반가움처럼 들렸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끝나기 전에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들이었습니다. 귀경길에 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은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은숙은 처음으로 명절 오후에 햇빛을 차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차들이 적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남편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재훈의 손이 은숙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고 차는 친정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아직 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찍 왔네. 그 말 한마디에 은숙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턱을 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현관에서 손자를 안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은 괜찮았어? 네, 많이 힘들었겠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친정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딸의 얼굴에 다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안경을 벗고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서 와라. 재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은숙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은숙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맛있다. 친정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딸이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많이 먹어. 속 비었겠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동네 이야기, 친척 근황, 아이 유치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아이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배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도.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은숙도 눈을 감았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은숙은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차키, 거실의 침묵,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이 방.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시댁이, 그리고 은숙 자신이. 허락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명절.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그랬고 두 번째 명절도 그랬고 세 번째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차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은숙이 출발 준비를 하면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이 있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체면으로 묶어두려던 명절은 이제 규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전은 시댁, 오후는 친정. 그것은 이제 이 집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윤 씨가 세운 규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고 시간이 되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권리였고 규칙이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을 때 은숙은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차례를 도왔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라. 이거 부모님께 드려라. 은숙은 봉투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현관문을 나서는 은숙의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명절 오후에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됐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그 해의 명절도 그 다음 해의 명절도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규칙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전은 시댁, 오후는 친정. 규칙은 지켜졌고 누구도 그것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친척들도 그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약속이 되었습니다.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명절. 한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명절. 차키를 금고에 넣지 않는 명절.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하는 명절.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명절. 눈치 보지 않는 명절. 허락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움직이는 명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 규칙을 만들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켜본 시아버지의 선택에서 명절은 이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이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을 모두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숙도 재훈도 아이도 편안한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인 불균형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